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급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주문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일이 좀 갔다고 합니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여러분 주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문을 하면은 아마도 올해 말에는 받으실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줄게. 어떤 기회냐? 바로 여러분들이 좀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모델 3 스플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아시아와 유럽에 좀 팔리고 있는 제품이야. 배터리 팩이 약간은 달라. 주행 가는 거리도 263에서 10마일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 예상이야 이거는. 근데 네가 진짜 원하면은 이걸로 좀 줄게. 그러면은 너는 좀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썰라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주행거리가 다르고 배터리 팩 예가 있어? 그러면은 유럽과 아시아에 들어가는 모델 3 스플에는 좀 다른 배터리 팩이 들어가느냐? 네, 그렇죠. 제 영상 보신 분이면 뭐 이게 다 뭘 뜻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하도 제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네,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이죠. 물론 여기 아시아에는 코리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리아는 북미를 따라간다고 제가 하도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아시아와 유럽에 생산되는 모델 3 스플은 기가 상하이에 생산되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는 거죠. 바로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들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됐다고? 근데 이게 북미에 출시가 된다고? 야, 존익남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미국에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급에도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모델 Y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겠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 적용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거를 그대로 수입해 오기 때문에. 하지만 또 소프트웨어 변경되는 거는 또 우리나라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하드웨어 쪽이면은 미국 쪽에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에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네, 물론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확실히 좀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지 알 거예요. 일단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부터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주문하면은 내년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노벰버 뜨는데 이제 모델 3 스플은 제뉴어리, 퍼포먼스는 4주에서 5주밖에 안 걸립니다. 진짜 얘네 비싼 모델을 위주로 좀 빨리 좀 내놓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스플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모델 3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제품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델 3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좀 보틀렉이라고 하죠. 경두께의 마개 쪽에 이렇게 좀 좁아둔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막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의 공급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중국산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모델 3와 다르게 롱레인지 퍼포먼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두 다 니켈 코발트 성분의 이런 NCA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으로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리고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급에는 이거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생산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적용하고 얘네는 이제 NCA 배터리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1, 2주 전에 트위터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CATL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모델 3, 모델 Y에 납품하는 그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인데 이 CATL 생산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미국으로 수출됐다는 그런 트위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좀 예측했습니다. 미국에도 드디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건가?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예측만 하다가 이제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런 메일을 보낸 거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기를 박았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차이가 있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켈을 쓴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쓴 배터리와는 거의 뭐 동등하다. 이렇게 니켈, 코발트를 쓴 차량들은 우리가 90%까지만 충전하기를 권장을 하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적용한 차들은 100%까지 충전해도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일해 라는 것이죠. 동일한 걸 떠나가지고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100%까지 하면은 거의 뭐 10%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면은 여기는 263마일인데 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적용한 차는 253마일, 10마일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마일 차이가 나지만 결과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100% 충전해서 쓰게 되면은 90%를 쓰는 263마일의 이런 차량들보다 좀 더 제가 볼 땐 좀 더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 미국 생산의 테슬라 차량들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CATL의 공장이, 배터리 공장이 좀 미국에 좀 세워둬야 좀 원활히 공급이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비행기 소리 나네요 지금. 제가 지금 인천공항 옆에서 지금 차를 박아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와 진짜 좋습니다. 영종도 진짜 아주 매력있는 곳이에요. 비행기도 이렇게 구경하고 내 잡솔. 왜냐면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를 수입해가지고 차량을 생산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배에 실어가지고 계속 운반을 하고 그거를 다시 넣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죠. 공장 자체가 좀 미국에 있어야 되니까. 물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계속 이렇게 미국에다가 적용이 절대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공장이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뉘앙스는 지금은 모델3 스탠레인지 플러스의 생산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이게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에 이 배터리 들어가는 게 집중이 되니까 나머지 스탠레인지 플러스에 들어가는 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수입을 통해서도 공수해서라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앞으로 땜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미국에서도 생산이 될지 아니면 또 이것도 한정판으로 남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델3 스탠레인지 플러스나 모델Y 스탠레인지급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골처럼 우려먹어가지고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철 베이스, 니켈, 망간 베이스, 물론 코발트 들어갑니다. 니켈, 하이니켈 이런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탠레인지급의 차량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에도 스탠레인지급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채용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또 이제 원가 절감도 하고 롱레인지 퍼포먼스와 급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틀넥 형상도 좀 맞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하이니켈 차량, 니켈, 망간 기반 그리고 철 기반 이렇게 배터리가 3원화가 되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배터리가 공급받는 이런 루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생산이 박차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개편이 될 거고 그런 방향성이 이번에 좀 나타난 거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00%까지 써도 되고 NCA 배터리는 어떻게 90% 제한? 이거 어떻게 이런 사단이 나타나게 된 거냐?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채널 비오르님이죠. 이게 바로 모델3 스탠레인지 플러스 MIC죠.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스캔마이 테슬라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본 건데 에너지 버퍼를 보면은 5.5kWh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인데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의 에너지 버퍼입니다. NCA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에너지 버퍼가 3.3kWh입니다. 5.5kWh와 3.3kWh. kWh로 따지면은 2.2kWh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약 1.5배? 2.6배?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 버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에너지 버퍼를 좀 아무래도 다른 차량 NCA 배터리보다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버퍼가 좀 커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 약간 좀 한 단계 더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 버퍼는요 배터리가 0%가 됐을 때 차가 멈출 때까지에 쓸 수 있는 배터리 잔량이라고 이 비오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들은 0%에서도 차가 멈출 때까지 이렇게 주행 가능한 거리가 거의 뭐 길게는 30-40km까지도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버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버퍼는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버퍼가 길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에너지 버퍼도 다른 이 NCA 배터리보다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좀 더 크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는 제가 옛날에 좀 말씀드렸지만 볼티지가 충전 SOC에 따라서 이 볼티지가 좀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NCM 배터리는 좀 이게 곡선이 좀 로그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NCM 배터리는 이 SOC 잔량을 체크하는 게 충전량에 따른 볼티지 차이가 어느 정도 되게 좀 확실히 좀 나타나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게 50%든 70%든 막 볼티지가 거의 뭐 비슷해요. 이건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배터리 잔량을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한 고단수의 기술이 필요하죠.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볼티지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그래서 볼티지를 차이를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버퍼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버퍼를 길게 좀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 아저씨는 그 버퍼를 이 에너지 SOC를 측정하는 것 때문에 길게 가져간 건데 그거를 또 잘 이용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SOC를 측정하는 예측하는 이 BMS 기술이 그만큼 많이 성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에너지 버퍼를 NCA 배터리에 비해서 길게 가져갑니다. 따라서 100% 충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00%를 충전해서 0% 이렇게 충방전을 해도 NCA 배터리에 비해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고 이런 배터리 잔량 이렇게 열화 같은 게 좀 덜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복합됐기 때문에 100% 충전을 어떻게 보면 좀 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뿐만 아니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급에도 이게 결국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때 주행 가는 거리는 당연히 기존의 차량보다 모델 3 스프를 생각하면은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거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좀 길게 나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받으신 분들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더 주행가는 거리가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했는데 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차량들의 주행가는 거리가 약간 좀 동등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거나 좀 떨어지거나 할 것 같아요. 좀 더 잘 나올 거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좀 잘 나오려면은 모든 차량들이 그만큼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데 모든 차량들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배터리 밀도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늘어날 거라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출고를 받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근 6개월, 1년 동안은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 향상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이 중국산. 왜냐면은 작년 겨울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적용한 차량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출력도 저하되고 충전도 되게 좀 느려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것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OTL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뭐 해결 방법은 뭐 BMS 시스템을 좀 건드린 것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변화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그냥 열심히 달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40도C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좀 열심히 겨울엔 열심히 데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OTL을 통해서 조절한 거죠. 배터리를 데우기 위해서 배터리를 쓴 거 아니냐? 그때 딱 맞게 이전에 이제 리프레시에서 적용된 히트 펌프가 이때 또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제 차량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거의 모델 3 뭐 조상님 버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배터리 달구게 된다고 하면 배터리 굉장히 많이 써요.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죠. 물론 제 차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스플급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히트펌프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달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기존의 차량보다 훨씬 좀 덜해지기 때문에 마침 또 히트펌프가 여기에 또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열심히 달궈서 쓰기 때문에 이런 출력 저하나 이렇게 뭔가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데 OTL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을 OTL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은 이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열화가 NCA 배터리보다 좀 더 덜 되고 거기에다가 충방전 사이클도 좀 더 길고 또 불도 더 안 나고 사실상 더 안전한 차량들이죠. 이런 걸로 보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적용을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를 쓴 거 아니냐라고 폄하할 그럴 배터리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배터리가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가 이 전기차의 대중화에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미국은 아무래도 워낙 땅덩이가 넓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집에 있는 이런 집밥이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롱레인지가 좀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뭐 유럽이나 중국에나 뭐 사실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저가형의 그리고 효율 좋은 이런 배터리가 이 전기차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제 미국에 적용됐으니까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차량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원화된 거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 적용된 차량, 그리고 NC의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용되게 되면은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급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인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큼 배터리가 싸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로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저렴한 차량들의 모델 3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모델 2까지 적용되면 이제 와 진짜 2천만 원대 실구매가 2천만 원대 테슬라 사는 거 아닌가? 와 이러면은 진짜 좀 무섭죠. 네, 다만 우리나라는 이 5만 대에 FTA가 5만 대까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팔만한 그런 지금 캐패시티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화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파는 것도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호재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부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서 풀리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이제 출고가가 5,999만 원도 아니고 한 5,600만 원대 나와요. 보조금 받으면은 4천만 대 초중반에 살 수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되는 건데, 와 이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EPA 기준 390km 나오고 우리나라 기준 350km 나와도 그게 걱정입니까? 모델 Y가 4천만 원대 초반인데, 이러면 진짜 진짜 많이 팔리겠다. 진짜 롱레인 어지간하면 이게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모델 3 타야지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구매가가 확 떨어지면은 진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진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미국산 차량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에 좀 흥분해가지고 좀 영상이 길게 찍은 것 같은데, 또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줄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부디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